만화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빠져 살았던 꼬꼬마 시절 한 번쯤 생각은 해봤지만 결코 행동에는 옮기지 못했던 신과 인간의 대결을 라끈한 액션과 개연성 넘치는 스토리로 담아내며 2021년 넷플릭스 애니 최고의 화제작으로 등극한 종말의 발키리 시즌1. 그런 종말의 발키리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게 아니지, 커트.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비록 평론가들과 몇몇 만화모 음모론자들에 의해 처참한 평점과 평가를 받았지만 신성 모독 좀 작작해라. 천벌이 내릴 것이다. 이거 박힘 일봉 치사량 수준. 아프로디테 가슴 움짤 몇 타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밤다. 역사적 고증을 제대로 살펴보면 이 만화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포세이돈부터 등등, 아무튼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승승장구한 덕분에 올해 2022년 종말의 발키리 시즌2로 넷플릭스에 돌아왔으니, 이번에는 시즌2에 출연하는 캐릭터들의 설정과 실제 역사 고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풍을 한번 읊어보겠나이다. 만화 애니 명문사 서당깨패 이야기꾼 한량 종수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용의 살인마 잭 더 리퍼.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my bad lady. 발키리 2기 대망의 첫 번째 인류 대표는 브린 힐트 본인이 고르고도 역겨워서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살인마 잭 더 리퍼입니다. 최악의 연쇄 살인마가 인류를 대표한다는 사실에 신은 물론 인류까지도 경악하죠. 특히나 자신의 상대가 진정한 전사가 아니라 매춘무한 골라 살해한 유사 인간이라는 사실에 상대하는 신인 그리스의 긍지 헤라클레스 역시 크게 분노합니다. 그렇게 모두의 경멸 속에서 진행해 사회전.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대이변이 속출합니다. 호리호리한 미중년의 모습에 숨겨놓은 살인마 잭의 미친 우영 능력 때문이죠. 잭의 입맛에 맞춘 홈구장 런던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어둠의 듀얼, 알파치노 뺨싸대기 홀리는 미친 연기력으로 가해지는 지속딜,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급 밑장 빼기 실력으로 풍군 헤라클레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버립니다. 이렇게 추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교활한 플레이로 신을 농락한 잭 더 리퍼의 모티브는 BBC 선정 최악의 영국인 살인마 잭입니다. 잭 더 리퍼는 19세기 영국 런던의 윤락가 화이트 채플 일대에서 최소 5명의 여성들을 잔인하게 찢어 죽인 연쇄 살인마입니다. 잭 더 리퍼가 연쇄 살인마들 중 최악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살인마 잭의 끔찍한 살인 방식과 그에 따른 당시 영국에 미친 파급 효과 때문이죠. 찢는 자를 뜻하는 더 리퍼, 신원미상의 사람을 뜻하는 암흑이라는 의미의 잭, 두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지는 찢는 자 잭. 외과 수술용 칼을 가지고 당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매춘을 일삼던 여성들만 노력 최소 5명 이상의 목을 자르고 장기를 적출하는 등 문자 그대로 사람을 찢어 죽이는 잔인한 살인 방식을 저지르고 디어 보스 레터라는 이름의 경찰 수사 방식을 조롱하는 편지까지 퍼뜨린 덕분에 잭이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매스컴에 퍼지게 되었고 런던 일대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리죠. 이처럼 잔혹한 범죄를 숱하게 저질렀지만 결코 잡을 수 없던 연쇄살인마 잭은 당시 산업혁명으로 심각한 빈부격차에 허덕이던 주민과 이민자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었으며, 이뿐만 아니라 잭 더 리퍼의 이름을 사칭한 모방 범죄까지 판치게 되면서 런던 일대를 죽음의 도시로 만든 데 일조한 최악의 범죄자입니다. 이처럼 잭이 당시 영국 런던 사회에 미친 악 영향은 단순히 피해자의 숫자로만 감히 가늠할 수 없기에 지금까지도 그는 영국인들에게 최악의 인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살인자를 아무리 만화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독보적인 두뇌 플레이로 명대결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인류 역사상 최악의 연쇄 살인마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감서팔이 과거 설정을 부여했다는 것 때문에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잭은 작품 내 캐릭터 인기투표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불굴의 투신 헤라클레스, 신과 인간 양측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존재,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인간의 추악함까지도 끌어안으며 사랑을 실천하는 신화 속 영웅이자 신 헤라클레스입니다. 연약했지만 사람 돕는 일을 결코 마다하지 않았던 정의감을 무장한 인간 알케이데스 시절부터 인류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비췄던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의 담판 후 12가지 과업을 달성하여 정식으로 제우스에 의해 신으로 임명됩니다. 그렇게 신이 된 제우스는 인간 시절 그랬던 것처럼 다시금 제우스와 쇼부를 봐서 인류를 멸종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잭 더 리퍼와 대전을 치릅니다. 이처럼 보고만 있어도 존경심이 뿜뿜 솟아나게 만드는 헤라클레스의 설정은 그리스 신화의 영웅 헤라클레스에서 따온 것인데요. 몇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작중에서는 보잘것없는 순혈 인간으로 나오지만 실제 역사 속 헤라클레스는 기간테스의 침공을 막기 위해 인간 영웅이 필요하다는 운명의 새 여신의 예언을 들은 제우스가 자신의 증손녀이자 유부녀인 알크메네와 동침하여 태어나 태생부터 반인 반신인 존재입니다. 또한 모태 약골이던 만화와는 달리 역사 속 헤라클레스는 헤라가 암살자 보냈던 뱀을 갓난아기 시절 웃으며 목 졸라 죽여버린 모태 인자강인데다가 영웅으로 태어난 운명을 지녔기에 태초부터 범접할 수 없는 어나더 레벨의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얻고자 했던 목적 역시 종말의 발키리에서는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나오지만, 본래는 올림푸스를 위협하는 기간테스와의 전쟁을 위해 단련했던 것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발키리 속 헤라클레스는 지가 헤라클레스라고 착각하는 리플리 증후군으로 앓고 있는 사칭범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무류 역사 라이덴 타메에몬 또다시 출전한 일본 아니 일본 스모계의 전설 라이덴 타메에몬은 라그나로크 5번째 인류 대표로 출전합니다. 유년 시절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초근 외골 긴축순환이라는 특이 체질 때문에 가진 고생했던 라이덴이지만 끝없는 노력으로 건장한 근육돼지 우량아로 성장하죠. 어느덧 청년으로 성장한 시점에서는 가난한 고향을 위해 돈을 벌고자 수도로 건너가 최고의 스모 선수가 되어 여생을 보내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생전에 너무나도 강했기에 상대 선수가 다칠까 하는 여린 마음에서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진심으로는 싸우지 못했던 조금은 불쌍한 초인이죠. 이런 라이덴은 스루드와의 신기연성과 최강의 상대 시바를 만나면서 사후에 남아 자신의 힘을 100% 발휘하며 파괴신 시바와의 피튀기는 6탄전을 벌입니다. 이런 라이덴 타메에몬의 모티브는 에도 시대에 활약했던 스모 역사상 최강의 역사로 평가받는 선수명 라이덴 타메에몬 본명 세키 타로키치입니다. 라이덴이 발키리 속 신보다 거대한 신장과 근육의 체형을 가진 것은 실존했던 라이덴이 14세의 나이에 키가 6척에 달했다는 것과 미친 계력으로 동네 짱으로 굴림했다는 일화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며 최강의 스모꾼이라는 설정은 21년간의 긴 현역 생활을 하면서 총 28번의 우승 및 254번의 승리를 기록하며 무려 승률 96%로 은퇴했다는 것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라이덴이 작중에서 기근에 병든 고향 사람들을 위해 스모 선수가 되어서 평생 고향 사람들을 돌봤다는 설정 역시 최대 92만 명의 사상자를 냈던 일본 근세 최대의 기근으로 평가받는 텐메이 대기근 사건을 각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국기인 스모, 그 스모 선수들 중 고트에 해당하는 인물이 바로 라이덴 타메몬이기에 일본 만화 아니 일본 만화 종말의 발길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로 명망 높은 전설적인 인물이죠. 우주의 파괴신 시바 파괴의 신이지만 제우스의 패기에 쫄아서 순위를 양보한 파괴신 시바는 스모 사상 최강의 역사인 라이덴과 맞붙게 됩니다. 인류 멸망 찬성을 별 생각 없이 했던 것처럼 인도 신계의 정점에 오르게 된 계기 역시 사실 장대한 꿈 따위 없었습니다. 본래는 아이돌 연습생 빙의에서 하루 종일 춤만 추고 놀던 질겜 유저였는데 어느 날 짱친인 루드라가 최강이 되면 더 재밌지 않을까? 라고 말했고 별 생각 없이 그대로 인도시 1116명을 개패듯이 패버리면서 정점에 도달하게 된 것 뿐이니까요. 작중에서는 이처럼 그저 파괴를 즐기고 편하게 사는 천형적인 방탄 신으로 묘사되는 시바는 원전 신학 속 묘사된 시바의 재미난 부부이란 부분은 다 가져온 재밌는 캐릭터입니다. 본래 파괴의 신 시바는 보조의 신 비슈누, 창조의 신 브라흐마와 함께 힌두교 3대 신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권위를 가진 신입니다. 파괴를 통한 창조를 권장하며 우주의 무의라는 이명에 걸맞게 댄스 한 번에 우주를 파괴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기에 무자비한 파괴자로 분류받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창조 신으로도 불리는 파괴신답게 금욕을 권장하기도 하고 수행자이든 러브 앤 피스를 전도하기도 합니다. 이외 만화에서는 팔이 4개로 나왔지만 다른 매체에서는 6개로 묘사되기도 하는 등 교리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는 상당히 개성 강한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발키리에서는 이 점을 살려서 쉽게 욱하고 싸우는 등 상당히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죠. 에휴, 이러니까 시바를 불경하게 묘사했다고 인도에서 방영금지 당하지. 천상천하 유아독전 석가모니 라그나로크 6차전에 출전하는 석가는 신 측 대표가 아니라 인류 측 대표로 출전합니다. 왜? 신이 구하지 않는 인류를 구하고 방해하는 신을 죽이는 게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전 석가의 책무니까요. 이런 단순 명쾌한 이유로 석가짱은 인류의 편에 서서 1000개의 처형일 칠복신과 가장 처절한 사투를 벌입니다. 만화 속 석가는 그 패션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배송비 포함 8,000원도 안 할 것 같은 플립 슈즈, 장발 헬창들의 트렌드 아이템이 귀여운 토끼 그림 메리아스를 입고 언제나 추파춥스 같은 간식을 물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자유분방한 모습은 아무튼 자유로운 영혼 불교의 창시자 부처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고대 인도 카필라의 왕자였지만 고통뿐인 인간의 삶을 벗어나 깨달음을 얻고자 왕세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가르침을 베푸고 다녔다는 것. 신이지만 멋대로 입고 다니는 외견은 이런 부처의 모습에서 표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깨달은 자가 되기 전 태자 시절에는 왕족이니만큼 칼과 창 등 무기 사용법과 씨름 등의 무예에 출중했다는 설에 따라 만화 속에서도 결국 제우스에 뒤지지 않는 강자의 면모를 보여주죠.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부처님 생긴새도 좀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괜히 부처님이 만화나 영화에서 아닙니다. 1000개의 처형이 칠복신 영복 1000개를 배신하려는 모습을 보인 석가를 참교육시켜주려는 모습으로 첫 등장하는 일곱신 칠복신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칠복신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모티브만 살짝 알려드리겠나이다. 칠복신이란 것은 일본에 존재하는 민간 신앙 중 복신 7인을 모아 부르는 명칭인데요. 타카라 분해라는 배를 타고 새해 전날 복을 나누어주는 귀여운 행운 무료 나눈 복신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신과 함께 등장하는 신 같은 존재들이죠. 그렇게 외형부터 일본에서 찐하게 됐던 것이며 또한 결투 후반부에는 합쳐져서 영복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까지 하고 시즌2 마무리가 되면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겠나이다.
작가 역사 나무위키 읽고 독학감 역사인식 수준 보소. 리얼 그냥 결말이 궁금해서 본다. 헤라클레스는 뇌도 근육이 문신만 늘어나고 처맞는 거 똑같네. 아 신성 모독이고 역사 고증은 모르겠고 그래서 다음 편 언제 나오냐고 리얼 크크. 이처럼 분명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다음 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분명한 매력이 있는 종말의 발길 시리즈, 다음에는 더욱 재미난 발길 소풍으로 인사드리겠나이다. 이상 서당캐피였습니다.